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지음. 꽁꽁 얼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운다. 향기 스님 가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세월이 가는 걸 본 사람도 나무가 크는 걸 본 사람도 없는데 세월은 가고 나무는 자랍니다. 나무는 뿌리만큼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보다 우짜란 미루나무는 바람이 좀 세게 불면 나아가 자빠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데 눈에 띄지 않는 일보다 눈에 보이는 나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같이 느껴집니다.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소죽 쑤려고 쑥을 캐다가 보면 뿌리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답게 서려 있어 숙연해집니다. 이만큼의 뿌리가 있기에 봄에 오면 오자 쑥은 멋지게 자라나는구나 여겨지대요. 논밭두렁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소를 매기 위해 줄을 치려고 말뚝을 밟을 때 모두 다 어김없이 지심을 향해 박습니다. 때때로 말뚝을 박으며 생각해 봅니다. 나를 어디에 박아야 하나. 어떤 땐 화나고 어떤 땐 흔들거립니다. 젊은이들이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비장한 모습에서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등이 굳고 가히 눌린 이웃들의 삶에 이끌려 인생의 말뚝박을 곳을 찾았다 싶을 때가 시시름 있는데 또 놓쳐버리기 일쑤입니다. 밟고 뿌리 내리도록 스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스님, 올겨울도 춥겠지요. 우리는 통계 숫자로 사는 게 아니라 그의 여름, 그의 겨울을 살기에 언제나 그의 겨울과 그의 여름이 가장 춥고 더워요. 덥지 않은 여름이 없고 춥지 않은 겨울이 없듯이 역사도 수월할 때가 없었을 겁니다. 마디에 옹이라고 우리는 분단까지 겹쳐 더 어렵게 살지만 역사란 그때마다 어려운 문제 하나 둘쯤 안겨 사람들을 부추기고 시험하나 봅니다. 언제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역사란 참 짓궂은 것 같기도 한데 인간들의 오만과 태화를 막고 애국과 매국, 알맹이와 죽정이를 선별해내는 채 같기도 해요. 훅훅 달아오르는 산복에도 밭을 매다 보면 처녀 죽은 넋이 바람이 때때로 불어오고 뽑은 풀이 금방 시들어 버리는 통쾌함이 더위를 이기게 합니다. 한겨울에도 지게 지고 집을 나설 때는 좀 설렁하지만 어울려 산에 오르고 나무를 하다 보면 더워지고 한 짐 지고 집에 오면 화끈해져요. 덥다고 춥다고 어렵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이러다 보면 꾀도 나고 힘도 납니다. 안동에서 서울 가는 철로도 평탄한 길보다 수많은 굴, 강, 가파른 고개의 낭떠러지를 굽이굽이 돌아갑니다. 인생의 행로나 역사는 우여곡절이 있게 마련인데 그걸 어떻게 뚫고 왔는가 하는 것이 역사 같고 이어가는 것이 현재를 옳게 사는 방법 같습니다. 수많은 호미질에서 꾸덕살이 생기듯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민족의 마디와 저력이 돋아나는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의 겨울 일 중에 하나가 자리매는 일입니다. 그 일이 똑같은 동작의 무한반복이라 짜증나고 지루한 것 같지만 뜻을 새겨보면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리 같은 누군가 고드렛돌이 들지요.
감으로는 부들과 띠를 음력 7월에 맵니다. 그때가 부들이 연하지도 굳지도 않은 유광이 알맞은 때입니다. 홈이 낮 괭이를 치는 쇠도 유하면 굽고 강하면 부러집니다. 굽지 말고 부러지지 않게 사는 길이 유광을 겸비하는 거라지요. 한 줄기의 부들, 하잘것없는 쇠붙이에서 인생을 배워야 되나 봅니다. 굽은 척, 죽은 척, 자는 척 해야 하는 기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노끈은 삼이나 청어치, 치껍질로 꼰 노끈을 쓰다가 약아지고 타락해서 몇 해 전부터 실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노감은 한마디로 적당한 강도를 지닌 끈질긴 것으로 처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것이면 됩니다. 산에 가서 칡을 걷어보니까 끝끝내 땅 위에 이를 뻗는 것과 얼마 가지 않아 나무를 타고 오르는 것이 있어요. 칡도 올라가기 좋아하는 놈이 있고 끝끝내 땅 지키는 놈이 있었어요. 노감은 땅을 긴 것을 씁니다. 나무를 타고 오른 놈은 굳어 못 쓰는데 꽃을 피웁니다. 땅과 떨어지면 굳어버리는 모양입니다. 노를 꼬는 요령은 좌우 양쪽의 굵기를 같게 꽈야 질기고 맵시도 납니다. 자공용공이라고 왼쪽을 약하게 하면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노끈으로는 낙제입니다. 한 손으로는 노를 못 꽈요. 왼손 오른손이 다 듭니다. 자리틀은 곱고 긴 나무에 일정한 눈금을 파고 양쪽 끝에 받침을 한 높이 한 자 반, 길이 대여섯 자 가량의 틀입니다. 눈금의 양끝에 노를 감은 고드렛돌을 한 칸은 길게 하고 다음은 짧게 하는 겁니다. 날은 건다고 하지요. 자르맨 지가 한 10년 됐어요. 처음에는 띠자리 만들다 부들자리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상과 시야의 확대라고 할까요? 노끈에다 전신의 힘을 다주니까 손이 찢어지는 듯 아팠는데 이젠 꾸덕살이 배겨 아픈 줄 모릅니다. 일에는 즐거움과 함께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 어려움의 고비와 골짜기 고비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값진 교훈이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에 한 치쯤 매니까 7자 매자면 이른 시간이 걸리는데 옛날은 물론 지금도 자리 매면서 시간 따지려면 안 매는 게 좋지요. 날건 다음 틈틈이 매다 보면 어느 틈엔 손 뗄 때가 되는 게 일이지. 눈에 쌍심지 돋우고 분초 다투며 살아봤자 고달파 나가 자빠지지 별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일에 몰두하는 것과는 다르지요. 스님, 시류 타다 보면 안다라고 달달 볶이고 말 것 같아요. 그것 하지 말았으면 해요. 부들은 고를 때 처음에는 많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젠 거의 다 씁니다. 제일 나은 것은 앞에 메고 다음 것으로 뒤에 받치고 짧고 못생긴 건 속에 넣지요. 부족한 것은 감싸 안는 아랑 같기도 한데 짧다 길다 하는 건 사람이 하는 말이고 길고 짧은 것이 알맞게 모여 식물을 이루어져 있지요. 집집마다 자리틀 두고 자리 매던 때는 앞쪽만 부들대고 뒤와 속은 집을 썼답니다. 자리 매는 일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일이 하자면 더 많은 것 받아들이고 어울려야 할 텐데 요즘은 일치보다는 차이를 너무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키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입이 넓은 나무, 뾰족한 나무, 심지어 이끼 버섯까지도 보여 앞산 숲은 이루어지고
손금은 세 개에 똑같은 사람 하나 없어도 모두 비슷한 장갑 끼고 이 겨울을 나는데 말입니다. 자리매면서 이런 생각도 해요. 자리틀을 붙잡고 생각만 하다 자리를 매지 않는다고 예편내가 악을 쓸 때가 꽤나 있지만요. 날은 역사, 시는 시, 부들은 현실 같구나. 시와 날이 단단히 메어져야 자리가 되듯 역사와 현실이 잘 어우러져야 제대로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자리를 메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와 현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며 죽어라고 노끈을 조입니다. 우리를 못살게 들볶는 놈들의 목을 조이는 한상으로 노가 끊어지도록 소나기의 아픔을 쾌감으로 느끼며 조여볼 때도 있습니다. 희망과 절망, 기원과 증오로 얼룩진 생각들이 뒤엉켜 한 잎의 자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그 자리 깔고 자는 분은 미안하지만 꿈자리 뒤숭숭할 겁니다. 하기야 엄동설 안에 차가운 시멘트와 마룻바닥에서 귀한님들이 오돌오돌 떨며 새우잠 자는데 다리 펴고 자는 것도 죄스럽고 자리 매는 짓이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자리 맬 때가 아니라 창 다듬고 함정 팔 때라고 여겨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양술이 지날 때마다 한강에 지천으로 돋아나는 부들을 보면서 소재가 아무리 많아도 쓰지 않으면 그냥 썩는구나 싶어 안타까웠습니다. 대승불교 승가회 사무실 가까이 대학로의 젊은이들 물결을 연상하면서 자리 하나 매는데도 틀이 있어야 하듯 무슨 일을 하자면 틀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스님들이 만든 대승불교 승가회도 하나의 틀이겠지요. 이 나라를 정토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진 스님들이 모여 정토를 구현해 보자는 것 같은데요. 자유고장에도 농민회가 생겼어요. 이 틀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힘을 모으는 것 같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건 그냥 논밭에 모를 심고 씨를 뿌려 거두는 것만 아닙니다. 곡식을 메어 두는 한편 돌도 빼내고 거름도 넣고 객터도 하면서 논밭을 더 좋게 만들고 고쳐가는 일을 함께 합니다.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투쟁을 하듯 농산물 제값받기 요구와 우리의 농사를 위축시키고 압살 미국산 밀 때문에 국산 밀을 전멸했습니다. 시키는 외국 농산물 수입 반대 투쟁도 하는가 봅니다. 지금까지 농사 짓는데 비, 바람, 가뭄, 병충해 막으면 됐는데 몇 해 전부터 외국산 농산물이랑 괴물까지 막아야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자꾸 복잡해져요. 미국 담배 들어오자 담배 농사 짓던 이웃이 땅을 두고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이건 그 어떤 큰 틀이 잘못되었거나 시가 옳지 않은 모양입니다. 틀이 삐딱하면 아무리 애써봤자 자리를 바르게 맬 수 없습니다. 국군과 경찰이 외국 농산물 들어오는 걸 막아준다면 농민들은 없는 돈 써가며 여의도에 가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들에게 떡하고 술 받아다 줄 텐데 오히려 우리 농사 지키겠다는 농민들을 잡아 가둡니다. 세상이라는 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틀은 사람을 잡습니다. 논밭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다고 여겨왔는데 세상이란 큰 틀이 잘못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깨달은 농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스님, 불교에서 연꽃을 숭상하고 있는데 저는 뚝눈이라 연꽃보다는 연잎이 더 좋아요. 토란잎도 그렇고요. 그 잎에 아무리 물을 뿌리고 들이부어도 받아먹지 않아요. 똘똘 모아 쏟아버려요. 어림없다 할 테면 해보라고요. 우리 농촌의 흥망은 틀의 잘잘못 외국 농산물의 수입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틀은 사람이 만들고 고치지
고치고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어떻게 각오하고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은 세상을 머리로 평가할 만큼 어리석지 못합니다. 생활터전인 논밭과 곡식값과 아이들 표정과 옆 판네들 바가지 긁는 소리로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길고 짧고 잘나고 못난 부들이 어울려 혹은 부들과 짚을 합쳐 자리를 만들듯 모든 농민들이 힘을 모아 농촌을 지켜나간다면 농촌 문제는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흥대지 발추나 꽁꽁 얼어붙은 겨울철이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우리라는 노신의 시구절입니다. 겨울과 봄이 남남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는 뜻 같기도 합니다. 스님 이 겨울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1989년 12월 2일 끝.